좀 딱딱한 주제로 갑자기 들어갔나요? 이제 갑자기 너무 빨리 훅 들어가 버렸죠? 핀업.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올해 개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핀업이 뭘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 저희 그룹 리더 중에 한 분이 10월에 플래티늄이었습니다. 레그는 옆에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별로 크게 네트워크 성장된 케이스는 아니고 플래티늄, 그냥 플래티늄이었어요. 10월에 미국에 FED라든지 본사 방문 이거를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 여성 리더가 딱 갔다 온 다음에 저희를 못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 다이아몬드 가려고 합니다. 매주 상담을 해주세요. 그랬어. 10월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기회가 있는데 올해 다이아몬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그 의지가 결연해가지고 저희가 매주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매주 맵을 그려갖고 상담을 한다면 지난주에 맵하고 이번 주에 맵이 많이 달라질까요? 아마 별로 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누구 새로 후원했어야 달라지고 뭐 소비자가 생겼어야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놀랍게도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매주가 같은 맵이 없었어요. 하여튼 올해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상황에 PT에서 그분은 그 다음에 9월 1일로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죠.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이런다면 너무나 바쁜 가운데서도 이 사업을 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샘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샘플보다도 저희 그룹 리더 한 분은 일산에 사는데 강남이 회사인데 이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주말 부부로 살았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일산과 강남에서 주말 부부를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강남에 어디서 살았을까? 강남에 어디서 살았냐면요. 강남의 회사 옆에 있는 고시촌 같은 데서 조그맣게 잠만 잤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제 리더가 돼서 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미팅 끝나고 나면 너무 회사 늦게 끝나고 미팅 끝나고 뭐 이렇게 그 둘을 반복하다 보니까 밤에 늦게 집에 간다면 갈 수는 있죠. 근데 아침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산서부터 강남까지 온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쁠수록 이 일이 더 알차게 효과적으로 유효한 행동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너무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결정해서 내년에 멋지게 핀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 마음속에 혹시 그럴지 몰라요. 제가 지금 너무 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PT에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목표로 갖고 있는 게 그런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뭔가 새로 결정하는 게 생긴다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브론즈 빌더를 향하는 분도 계시고요. SP, GP, P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비, 그 다음에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EDC. 이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애티튜드죠. 자세인데 그 자세가 한번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가는 자세, SP를 향해서 가는 자세가 나름대로 그 자세, 어떤 날 자세가 그거가 될 만한 행동과 자세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나이 좀 더 많이 어려서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정말 그때 한번 그 경험이 저를 평생토록 이 자세를 잃지 않게 만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고등학교를 좀 생략하고 빨리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좀 더 늦어졌는데 검정고시 시절에 제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요. 학교 갈 일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도서관에 있고 그러면서 혼자 공부하는데 슬럼프에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뭐 검사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공부가 안 되는데도 머리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 앉아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짐 싸갖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갑자기 그때 무슨 생각들이 많이 들면 잘 안 될 때 도대체 내가 이걸 대학을 꼭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무슨 테스트 시험 봤는데 생각만큼 안 나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효율이 안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정도까지 Y가 선명하지 않은데 내가 이거 책을 갖고 잡고 뭐 단어 하나 외우면 뭐 하겠나. 그리고 그거 답 얻을 때까지 제가 떠났어요. 그랬고 답을 얻어서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틀도 안 돼서 갑자기 빨리 가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고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다시 그 슬럼프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꼭 대학에 가야 돼. 대학 안 가고도 성공한 수많은 사람이 있어. 이런 핑계가 속에서 들어가고요. 제가 그냥 다시 또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똑같이 돌아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헤맨 시간이. 이틀 동안 얼마나 열심히 딴 거라도 했으면 도움이 됐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었나. 그런데도 어느 날 또 비슷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뭐지 나는? 내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그 현실, 안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게 나로 하여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선명치 않으면 이왕 목표는 잡아놨잖아. 내가 어떤 대학을 가겠다고 잡아놨으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갈 필요가 없었으면 가지 말자라고 결정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생각을 지우고 집중하게 됐어요. 중간에 그 목표를 바꾼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제가 그러면 접수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학교를 들어가서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자, 목표를 이루는 게 후회되는 일은 평생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목표를 이루면서 그 목표 이룬 게 후회되는 일은 없다.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무슨 일을 했또 IBM 때도 그랬고 계속 했는데 아메에 왔더니 너무너무 좋은 이 습관이더라고요. 매달 뭐 측정하게 돼 있어요. 요번에 15% 가야 돼. 그럼 15%를 중간쯤 가다 보면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더 갔다는 거죠. SP를 가야 되는데 생각만큼 안 돼.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생각만큼 안 될 때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표를 쪼개가지고 이런 일을 했겠죠. 나중에도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목표를 쪼개서 한 달을 일주 단위로 쪼개면 일주를 했는데 4분의 1이 아닌 많이 모자란다. 그럼 나머지 3주를 지금까지 해던 행동보다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안 바꾸면. 반이 갔는데 좀 더 못했다. 남은 기간 반 동안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3주째 가서 더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진짜 10번씩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10배씩. 목표를 안 바뀌었다면. 그때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이뤘다는 거죠. 이룰 만한 일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SP 도전하는 분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쉬우니까. 지금 한 20일쯤 딱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그냥 이번에 SP 할 거야. 그러다가 15일쯤 되면 생각만큼 안 되니까 이거 과연 될까? 머릿속에서 약간씩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 20일쯤 되면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10일 남았잖아. 우린 긍정적이니까. 또 25일쯤 딱 되면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꼭 요번 달만 가야 돼? 4달도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업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목표를 다 이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은 이루어지더라는 거고요. 목표를 절대로 중간에 바꾸지 않았다. 중간 점검, 이러려면 중간 점검을 계속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봐야 하더라는 거죠. IBM 시절에 제가 깨달은 건요. 꿈이라는 게 그냥 직장도 아니고 직위도 아니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IBM 사장 목표를 갖고 뛰다가 저는 그게 근처쯤 갔을 때 깨달았죠. 제가 아마 다 끝에 가서 깨달았으면 제 삶이
참 지금 같은 모습으로 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사장 비서실장으로서 그 옆에 있으면서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좀 더 성공하면 가족과 여행도 가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생각들이 뭔가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더 바쁘시고요. 정말 생각만큼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 잘 나가던 IBM에서 정말 그 형편없던 아메이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요 경계를 넘어가는데요. 3년 동안 6명이 얘기해도 제가 까딱도 안 했습니다. 진짜 1분도 그 아메이라는 단어를 듣고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근처는 가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선배 덕분에 제가 이 아메이 제품을 쓰려다가 미팅에 가면서 제대로 이 아메이를 만났죠. 진짜 제 아메이가 뭔지를 알아차린 거죠.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 계신 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 삶이. 뭐 조금 여유로워졌는지는 모르죠. 급여가 좀 많아졌다, 폼나는 직장에 다닌다, 괜찮은 직책이 있다,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1년 360일 일하고 가족과 여행도 못 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여유 없고 똑같았어요. 그때 아메이를 제가 만난 후에 바뀐 건 그건 바로 꿈의 실현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꿈의 실현은 요 최근에 일어난 한 가지지만 제 꿈의 실현 그냥 간단히 아메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선물인 거죠. 제가 목표로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제가 몇 가지를 모아봤어요. 여행을 제가 이렇게 1년에 150번 넘게 가족 여행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정도였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도요. 그 메모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는데 제가 IBM 다니면서 매년 승진하면서 그 사장 비서실에 왔을 때까지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선물을 아메로부터 받은 거죠.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많이 다니면서 파운더스 카운실 멤버로서 여행 가는 건 정말 그중에 최고였습니다. 작년에 뭐였냐면 페루였어요. 페루.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남미의 페루. 근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 전에 페루 거기 가면요. 그 가기 전에 며칠 동안 미리 가가지고요. 아르헨티나 가고요. 이과수 폭포 가고요. 스케줄 다 잡았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냥 하고 말았죠. 이게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시드니 여행 회사에서도 호텔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걸 갈 거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또 풀리겠죠. 풀리는 순간 저희 가족은 이 플랜, 그때 가진 계획대로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태평양에 이런 여행, 요트는 타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 친구들과 같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거고요. 가족이 이런 차 타고 여행 간다는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캐나다에서 이렇게 큰 차를 가지고 방방곡곡 다닐 수 있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거고요. 세이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 둘이 이렇게 가서 요트에서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요. 하와이에서 우리 정말 이사하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환갑잔치를 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한 거고요. 하와이 가서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을 부부가 뛸 거라고 또 상상도 못했고, 북유럽에 우리 딸이 여행을 보내줘서 가족이 같이 가는 것도 상상 못했고, 제가 콜롬비아라는 데 가서 이렇게 15,000명 앞에서 스피치하는 것도 상상 못했고, 동유럽 정말 멋진 추억의 여행을 하게 된 것도 다 상상 못했던 아메의 선물입니다. 나폴리에 가서도 너무 멋지고요. 비엔나, 사실은 우리 와이프가 음대 나왔는데요. 예술의 전당도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비엔나 콘서트에서 동유럽 갔을 때 콘서트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약 원 없이 다녀왔어요. 어쨌든 삿포로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매년 삿포로 스키장을 갔죠. 영국평보다. 그리고 인도에 가족이 봉사하고 학교를 지어줄 수 있을 거라도 상상 못했고요. 인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멕시코 칸쿤에서요. 정말 리마인드 웨딩을 이렇게 멋지게 가질 거라고도 상상 못했고요. 이거는 정말 세렌디피티라는 거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아주 멋진 만남이 된 거죠.
목마르던 언덕에 올랐을 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야 이거 어디 뭐 좋은 자리 한번 찾아보자 그러고 가다가 만난 게 목마를 때 거기 작은 아주 작은 곳에 음악을 연주하는 곳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세시봉 그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모습에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데 있었고요. 제가 이 파운더스 카운실 멤버로서 갔을 때 여행은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많은데 워싱턴 DC에서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워싱턴 하우스라고 하는 그거를 리치 디보스 창업자 가족이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 후원을.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축포를 쏘가면서 엄청난 축하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은 그건 뭐야 막 불꽃놀이 하고 그런 게 누구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많이 즐겼을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게 여기서 우리들이 거기서 파티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요. 그때가 중국 사람들이 FC 멤버들이 제일 많아가지고요. 한 90조쯤 됐었는데 야, 이 리무진이 90대가 그냥 계속 줄줄이 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조 태우고 또 가고 한 조 태우고 또 가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5를 그때 타고요. 이거는 국회 도서관에 이 워싱턴 국회 도서관에 내부를 꽃장식으로 바꿔가지고요. 이 파티를 했다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는 아미 FC를 가면요. 내년도엔 뭐가 될까? 우리 상상을 다 초월하더라고요. 모나코 몬테카를로는 이 요트를 보세요. 이게 대부호들이 있고요. 이 자동차 경주 F1 그랑프리 하는 그 장소가 이 모나코 몬테카를로였었는데 저희가 묵은 호텔은 이 경주를 바로 내려다보는 거고 이 장면은 제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아미에서 제가 이사를 해갖고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했나 거기 옆에 이제 카지노가 있는데요. 야, 폴쉐, 페라리 전부 이런 차밖에 없더라고요. 일반 차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트를 딱 세워놓고 이걸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메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한 층, 2층에 한 층을 전부 이 경기 보는 쪽은 전부 아메이가 빌렸고 각 나라별로 그 방을 하나씩 줬어요. 이거 구경하라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그리고 해변가 쪽은 다 VIP 룸을 다 빌려가지고 각 방에 묵겠어요. 너무 감동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호들이 하는 그 요트를 한 명씩 대주더라고요. 요트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거기서 부부가 우리가 무슨 백만장자도 아니고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여행을 매년 선물을 받았어요. 북경 올림픽 때는 저희가 우리 이 수영을 할 때 그 수영 응원하러 저희가 가기도 했고요.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 8월 8일 날 우리 생일인데 이건 뭐 다 아는 거지만 결혼 기념일 때 제가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그 선물을 딱 했어요. 어쨌든 이 북경 올림픽 때 박태환이 수영 선수로서 할 때 은메달 딸 때 그 안에서 응원했다는 게 너무 멋지고요. 자랑스러운 추억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우리는 태극기를 굉장히 큰 걸 준비해 갔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준비했지만. 근데 국가에서 대표 응원단이 왔는데요. 국기가 그렇게 큰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 큰 거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텔레비에 나온 건 우리가 빌려쓴 태극기입니다. 자랑스럽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LA 다저스 경기에도 이렇게 VIP석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뒤에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 경기를 보는 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이루어진 꿈들,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메에서 주는 여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장면 같아요?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때 4등을 한 적 있죠, 그죠? 그때 장면인데 23회 월드컵이 2026년인데 그때가 어디서 열리냐면요. 캐나다, USA, 멕시코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월드컵은 가보진 못했지만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드림으로 갖고 있는데 진짜 코로나 다 진정되고 이 자리에 제가 가 있게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꿈들을 다 이루길 바라고요. 저희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이와 멋진 만남을 가지고 꿈을 이뤄가길 바라요. 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목표 성취를 위한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데, 엄마가 다친 아이를 안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상황극으로 다친 아이를 딱 안고서 엄마처럼 하고, 내가 아이를 안고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는 거예요. 좀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면 좋겠다고. 이걸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도움을, 그분 도와서 병원까지 가는 그 액션을 취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행동이 나온 거죠. 병원까지 동행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같은데요. 다친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면 $100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 $100 드린다? 그랬더니 그걸 들은 사람이요, 다 머리를 좀 갸우뚱해서, 내가 $100 벌려고 이걸 차에 몰고 병원까지 데려다 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 거의 아무도 제안에 응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요, 하나는 그냥 동행해 주는 걸 그냥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다 해줬고, 이렇게 $100를 드린다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보상에 따르지 않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실천하고 싶어 한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보너스라는 거, 핀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쟤를 도와서 성공시켜서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우리 본연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한 행동인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파트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한 그 행위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고요. 누군가도, 내 파트너도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막 뛴다 그럴 때, 진짜 열정을 가지고 뛴다 그러면요, 내 파트너가 자기가 PT까지 가는 게 정말 목표가 아닌지 몰라도 스폰서가 다이아몬드 가는 것 때문에 내가 PT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당당하게 자기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열심히 본인의 그 마음으로 정말 도와줘 보세요. 그럼 그게 팀이 돼서 멋진 결과를 만들 거고요. 이게 불문율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면 원래대로, 그럼 당신의 모든 것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오늘 주제는 나카지마 가오루상의 이 작은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15개를 뽑아서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나카지마 가오루상이 쓴 작은 책에 Pleasure and Treasure, 기쁨 그리고 트레저는 보물 이런 거잖아요. 보물 같은 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고, 그게 암이다 라고 해서 이 제목을 가오루상이 썼을 테고요. 요 첫 장에 있는 그 일본어로 된 글씨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카지마 가오루상이 책 제 앞에 쓴 거는 모든 것은 자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그 뒤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믿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어쨌든 딱 책을 넘기면 이게 나옵니다. 가오루상이 리치 디보스 창업자한테 사인을 받은 게 투 가오루 50포인트, You can do it, Love you 리치 디보스. 이걸 제일 앞장에 딱 놓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쓴 게 있어요. 당신의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 그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저는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용어라고 봐요. 자신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를 나는 믿어 라고 암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경험에서 깨달았는데, 리치 디보스 창업자분이 1999년 11월 제가 다이아몬드일 때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다 놓친 그 시점에, 9월 1일 수석 다이아몬드 가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때 다이아몬드로 있었겠죠. 열심히 다이아몬드로서 뛰고 있을 때 이분이 처음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이분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인 받으러 책을 가지고 갔어요. 스피치를 다 하고 워커힐에서 나오는데 한참 떨어져 있다가 그분한테 책을 하고, 저는 다이아몬드인데 리치 디보스 창업자님의 사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앞부분에다 크게 써줬어요. 가로상처럼 했는데 목표나 이런 거는 안 적었죠. 왜냐면 제가 얘기한 게 없으니까. Love you, Rich DeVos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전 알게 된 게요. 이분을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 매년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저는 레그도 많이 다이아몬드를 못 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 3개월 때문에 제가 레그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파운더스 카운슬을 지금 가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그 다음에 9월 1일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됐어요.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됐다는 얘기는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파운더스 크라운, 여기까지, 크라운까지, 트리플까지 갔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트리플까지 갔어요. 그 굉장한 거를 했죠, 그죠? 이건 이거와 이거의 목표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때 제가 1월 5일 날 그 다음에 FC 멤버로서 가서 이 책을 들고 갔습니다. 이분은 저를 기억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길에서 쌓이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밖에 없으니까 이 책을 딱 내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내년도에, 저는 올해 내년도에 FC 때는 크라운 앰베스터가 돼서 오고 싶습니다라고 내 책을 내밀었더니 뒤에다 써줬어요. To 류 앤강, Congratulations on Crown Ambassador. 그리고 Love you, Rich DeVos. 이거는 You can do it이라고 써준 것도 아니고요. 자, 보시죠. 2001년 5월에 제가 이제 9월 1일부로 크라운 앰베서더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막 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제 눈빛을 보고 아마 얘는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컨그레츄레이션 써주셨어요. 저는 CA를 진짜 결정을 했고 그전에도 결정하고 갔었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크라운 앰베서더가 됐다는 거죠.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러고 나서 가오르상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모든 일은 자신을 믿는 것으로 시작됐다. 제가 이런 하나하나를 안 믿었다면, 너무나 황당한 목표를 안 믿었다면 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는 그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저도 이거를 왜 썼는지를 인지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제가 큰 사람인가? 안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있고요. 되도 않는 것을 목표를 잡아도 할 수 있냐? 아니요. 믿기로 결정했다. 내 마음속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믿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루게 됐다는 거죠. 저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임을 이렇게 믿고 행동하니까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된 거죠. 여기 계신 분도 똑같이 황당한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목표와 그걸 믿고 행동하고 그러면 이루게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CA 도전할 때 모습을 지금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너무 황당한 얘기일 수 있고 목표를 가지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A를 한다는 건요. 20레그를 가지고 있어야죠. 20레그를 PT를 만들거나 포인트로 27포인트를 해야지 크라운 앰베서더가 되지 않겠어요? 그 두 가지의 길을 다 추구했어요. 그 두 가지 길을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일 쭉 저희가 뭐를 했냐면 레그별로 몇 그룹이 독립됐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보면 10그룹이 독립됐고 그 밑에는 8그룹 독립됐고 이렇게 그룹이 독립된 거예요. 그 레그별로. 그리고 남는 PV가 2400 PV고 회원수고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런 거 쓰면서 이렇게 해서 상대편이 다이아몬드 가고 에메랄드가 점수가 돼서 간다고도 생각했지만 강익사님하고 저는요. 요번에 리치 디보스 창업자하고 약속하고 크라운 앰베서더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레그로도 20레그로도 1000만 PV를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같이. 내가 이분은 에메랄드 가서 점수가 되고 이렇게 따져서 꼭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도와서 1000만 PV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믿고 행동하고 진도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진도를 체크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 이룰 수 있나 그걸 했다는 거고요.
목표가 선명하고 간절하면 똑같이 저랑 똑같이 행동할 거고요. 두 번째, 당신의 미래는 지금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로상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 우리 이 얘기 많이 했죠. 과거의 나의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그래서 과거와 전혀 다른 미래를 살 수 있다. 어떻게? 현재 내가 한 어떤 생각과 행동을 뭔가 멋진 미래를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나카지마 가루상이 더블 크라운, 세계 최초로 더블 크라운 엠베스터가 됐잖아요. 더블 크라운 엠베스터가 된 지금의 나보다 그분이 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DCA, 더블 크라운 엠베스터가 되기로 결정한 5년 전에 내가 자랑스럽다. 여기 계신 분이 어떤 목표로 올해 말을 잡고 있든 간에 그거를 이룬 그때보다도요, 사실은 오늘 그거를 확실하게 결정했다면 오늘이 최고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제는 결정 안 했었는데, 어제는 그런저런 살았는데, 오늘은 진짜 결정했고 내가 이뤘다면 오늘이 정말 내가 결정한 날이 최고의 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요, 어떤 시대에도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만 계속 뽑아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조그만 책에. 어렵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잘 된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기회 안 찾습니다. 잘하고 있는 자기 일을 하고 있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았어요. 그때 사업을 열심히 한 분이 크게 성공했더라는 거죠. 그때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자기 일들이, 주변 일들이, 그때 기회를 찾는데 그때 아무의 사업을 한 사람들이 지금 크게 성공했다는 거고요. 지금이 바로 어렵다고 느끼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제대로 아멘만 알려줘서 한다면, 본다면 그분은 이 일을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의 인생.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의 인생. 이거 가오르상이 참 얘기 많이 한 겁니다. 이분 인류대학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 그룹에는 인류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 된 분들의 삶, 그런 삶과 인류대학 나왔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겠죠. 저는 아메이 사업 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특히 말레이시아, 이번에 이제 전에 말레이시아 얼마 전에 가가지고요, 스피치를 들었는데, 와, 이분의 얘기 듣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감동받고. 지금 이분이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발이 아니죠. 두 팔을 제대로 못 쓰고 발도 제대로 못 쓰고 서로 이 넷을 두 팔과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에메랄드로서 성공해서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천대를 했죠.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천대를 했지만 그때 아메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세제 데모하고 하는 거를 다 반대를 했겠죠. 근데 이렇게 멋진 여행을 계속 다니고, 그리고 에메랄드지만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이미 이분도 에메랄드라는 거예요. 에메랄드로서 지금 왔지만 내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 더 기대가 돼요. 이분이 정말 아메이는 이분에게 뭐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고 선물일지 몰라도요, 이분에게는 삶의 진짜 행복의 통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게 아메이잖아요. 이런 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안 될까요? 아메이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떠한 모습으로 있건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가 죽거나, 다섯 번째, 기가 죽거나 일이 막히거나 갈등하거나 분하거나, 이런 정도 돼야 뭔가 행동이 진짜 나온다고요. 저는 이걸 극복해야만 다음 핀이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일이 막히거나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있는데 내가 이걸 잘못 왔구나라고 하는 그 갑갑한 상황에서 아메이를 만나서 시작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중간에 가면서도 더 끝없이 열심히 했나. 제가 5개월 가도록 제 손을 잡고 미팅에 온 사람이 없었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몇 명 안 해서요? 아니요. 제가 GP 됐을 때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100명한테 쇼더 플랜, 그 다음에 데모 이걸 하면서 알려줬더니
100명이 내 손 잡고 미팅에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 말고는. 근데 이게 제가 4개월 뒤에 GP가 됐죠. 어떻게 아무도 안 따르는데 되나? 아, 소비자들이 소비자를 낳고 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P는 1340만 PV로 SP가 됐고요. GP 때 제 PV를 알려드릴게요. 그 시절에는 이걸 얘기하면서 세미나 때 너무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GP 때 루비 GP를 했습니다. 그것도 2000만 PV가 아니라 2800만 PV GP를 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여기다 놓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걸 하고 났더니요. 야, 정말 희한한 일. 그전에는 루비 GP가 한 명도 없었어요. PT 되면서 루비에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한 분의 리더가 GP를 하더니 또 한 분의 리더가 루비 GP 하더니 또 루비 GP하고 또 루비 GP하고 또 루비 GP하고 또 루비. 지금 제 손에는 제가 찝긴 찝었지만 다 사람 이름이 있지만 제가 그건 여기서 밝히진 않죠. 하여튼 그렇게 다 했다니까요. 뭔가 내가 이루고 나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뛰는 모습도 복제되고요. 그리고 저게 어려운 벽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기 계신 분 모두가 각자 파트너에게 자기가 벽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얼마든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뛰쳐나가고 그리고 다 그렇게 되는 그 출발점이 오래이길 바라요. 과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부터. 그게 필요한 거고요. 6번째, 자신의 꿈을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버릇. 그것이 빨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나이 40에 시작했는데요. 꿈판을 만들어갖고 집에다 붙인다 쑥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를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저희 집에 와서 본 분 있지만 이거를 테레비 옆에 딱 붙여놓고 테레비는 안 보고 완전히 이것만. 제가 다이아몬드 때 수석 뭐 이럴 때 테레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옆에다 붙이고 어떻게 테레비를 보겠어요. 온통 이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밑에 파란 거는요. 제가 그걸 어디다 붙여놨냐. 이 테이블에도 붙여놓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보면 안쪽 벽에다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책상에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바인더에도 붙여놨고요. 가는 곳마다 붙여놨다니까 이걸. 매일 보면서 상상하면서. 제가 이제 애니타 크라운 엠베스터, 파운더스 크라운 엠베스터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30초에 여성 혼자 크라운 엠베스터가 됐나.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같이 몇 명 같이 갔을 때 한 젊은 리더가 물어봤어요. 30대 초에 다이아몬드 된 것도 아니고 여성 혼자 크라운 엠베스터가 어떻게 됐을까. 그분이 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적은 거예요. 꿈과 목표에 선명히 적었다. 그 꿈과 목표에 다이아몬드 됐을 때 다이아몬드 목표도 물론 언제 딱 했지만 아니 크라운 엠베서더 된 후에 결혼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야, 크라운 엠베서더 된 후에 결혼하려고 한다면 크라운 엠베서더가 안 되면 결혼도 못 하겠네요. 이거를 매일같이 보면서 열심히 해서 해냈다니까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 꿈을 붙여놨대요.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와서 놀림거리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요. 크라운 엠베서더 되면 결혼한다면 언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했겠죠?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붙여놨다. 벽, 책상 앞, 화장실 앞. 이거 보고서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전 전율이 이렇다니까요. 그것을 매일 보면서 열심히 뛰었대요. 이분이 이래서 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서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꿈판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오늘부터 의미를 찾기를 바라요.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바라고요. 100번의 말보다 한 개의 제품. 이게 유지민 리더잖아요. 저희 집에는 책꽂이에 책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이렇게 제품들 몇 개. 여기 있는 제품이 전부입니다. 못생기기도 했어요. 전 포장들이. 제품 패키지가 지금 굉장히 멋있었죠. 근데 잘한 거는 리테일과 리크루팅을 언제나 같이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품을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품 데모를 안 한 적이 없고요. 제품 데모하면서 사업 설명 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꼭 제품을 전해주고 쓸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서 SP가 됐지. 지금 미팅도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SP가 됐겠어요. 그 1000만 SP도 아니고 1340만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뛴 결과라는 거죠. 8번째, 정말로 아메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21%는 된다.
이거 다 믿으실 거예요. 제품이 좋은데 제품이 좋아서 계속 하는 사람은 능력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21% 된다. 이거보다 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스템대로 하고 집중해서 하면 3개월이면 SP 간다. 아, 이건요, 제가 이 한국에 온 크라운 엠베서더 전부가 똑같이 얘기했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4개월에 SP 갔지만 2개월에 간 분도 있고요. 저희 그룹에 3개월에 간 사람도 있고요. 3개월에 가냐 6개월에 가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시스템대로 집중해서 하면 상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뭔가 내가 시스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뭘까? 탱크화를 안 하고 있나? 뭔가 검토를 해보시면 되죠. 9번째, 다이아몬드가 되는 사람은 누구보다 그 사람 자신이 움직이고 있어요. 한택수 문현일 리더님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때 누구 말 들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이상 된 분들은요, SP 될 때 자기만 그냥 열심히 뛰면 되지만 누가 시킨 대로 뛰어도 돼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는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3월 달입니다. 98년 저는 9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다이아몬드 한참 갈 때잖아요. 제가 일요일 날 11시에 홈미팅, 4시에 홈미팅, 8시에 홈미팅, 11시에 홈미팅, 4시에 홈미팅, 8시에 홈미팅 이렇게 했다니까요. 마지막 할 때는요. 입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도 옛날에 했다 하면 2시간씩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입이 잘 안 풀어지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뛰면서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가장 남들이 어렵다 그런 98년 3월에 저도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어려운 시절에 되면 더 큰 성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지금 꼭 해내보세요. 나만 하고 있으면 되는 사업.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사업 설명을 하고요. 제품 데모를 하고요. 그리고 10번째. 누구도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아메이 해가지고 정말 얼마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기회다. 대충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의대 나왔고 의사가 되면요. 그냥 비슷한 게 보여요. 평생 그냥 환자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비슷하게 느낌이 올지 모르는데 아메이는 잘 몰라요. 아메이는 자기가 계속 하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만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어느 순간 마음에서 쾅 와닿기만 하면 돼요.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어떤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여기 지금 다 이룰 거예요. SP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SP가 된 거고요. 다이아몬드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다이아몬드 된 거고 파운드스 카운슬 멤버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된 거고 CA 그리고 FCA 그리고 FA 40포인트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니까요. 제가 다 될 게 자신 있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죠. SP도 전 간절히 원하는 거고 다이아몬드를 죽을 힘을 다해서 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히 원해서 뛴 거고요. 누구도 똑같은 가능성에서 놓여 있는 게 이 아메이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11번째, 핀 레벨 상승만 생각한다. 이것도 정말 와닿더라고요. 핀 레벨 상승만 생각하는 당신은 아메이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할 뿐이다. 그냥 저냥 하고 있지 핀 레벨은 절대로 안 될 거다. 왜?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메이지 그냥 핀 레벨 생각만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개월만 열심히 해볼게. 이러고 시작하는 사람 봤어요. 제 친구, 똑똑한 친구 한번 후원했더니요. 자기가 3개월만 열심히 해본대. 그러지 마. 그렇게 갖고 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냥 꾸준히 그런 거 정하지 말고 해랬더니 하여튼 3개월만 자기는 열심히 해보고 해보는데 하여튼 기다려보래. 그 사람이 했겠어요? 그 사람은 3개월 하더니 그만두더라고요. 3개월에 자기 기대치 맞고 안 됐으니까. 다이아몬드를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난 다이아몬드 될 거야 그랬으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하겠죠. 필요한 건 뭐겠어요? 여섯 내고 PT 만드는 거지. 내가 먼저 PT 되고요. 여섯 내고 PT 만드는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상대편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 축구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 그냥 혼자서 여섯 내고 PT 만들 때까지 내가 PT 되는 법 먼저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PT 되는구나 하고 그걸 그냥 복제시켜 나가면서 도와줘 가면서 심플한 얘기죠. 기간은 자기가 정하는 거고요.
12번째, 3분의 1은 업라인, 3분의 1은 그룹에서 3분의 1은 타겟에 대하기. 이게 뭘까요? 성공의 힌트를 배운다는 거예요. 업라인 스폰서한테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3분의 1은 업라인 스폰서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그룹에게서, 3분의 1은 타겟에게서, 때로는 3분의 1은 또 파트너에게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저희가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시작할 때는 시스템도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느 그룹인지도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 몰랐어요. 그냥 하여튼 스폰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어디선가 성공했다면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전라도도 갔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 수석 이렇게 갔던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저기 시작할 때. 그니 가서 배워야죠. 제가 전라도까지 가서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원도까지 가서 배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강의장에서 강의장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여성 리더가, 저희보다 성공한 리더가 있었는데 스피치한 걸 저희가 듣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제 끝나자마자 딱 강사 있는 대로, 그 리더님 있는 대로 강의사님이 쫙 갔죠. 물어보려고. 가서 물어보려는데 파트너분이 왔는지 딱 오자마자 막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끝나면 물어봐야지. 그러고 저도 기다리고 강의사님도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한 3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좀 이제 끝나겠지. 30분 기다려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성공할 겁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것도 힘이 되는 거죠. 황당하긴 했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하면. 멀어도 스폰서 업라인과의 상담이 거기까지 가야 돼? 가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럼 얻는 게 있을 겁니다. 다운라인에게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걸 배워요. 저도 요즘 정말 열심히 하는 리더, 그분들의 열정이 다시 새록새록 배우고자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리더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핀업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너무 이렇게 루즈하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정말 저도 그 속에서 열정을 배우게 되고요. 또 FCA로 있었지만 제가 FC 멤버로 갔을 때요. 가오르상한테도 물어보고요. 하여튼 많이 물어봤어요. 애니타 사님한테 따로 시간 내서 물어보고. 나카지마 가오르상한테도 지극히 당연한 답을 얻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카지마 가오르 더블 크라운 엠버스한테. 저희 부부가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저희 여쭤볼 게 있다. 정말 좀 오래된 리더들이 후원을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멈추고 안 하고 이렇게 전진이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한 2, 3년 동안 후원 안 한 사람이 열심히 후원할 수 있도록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거 안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깨우쳤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누군가가 하나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되니까 딴 거 막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그렇게 다시 기운 차려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해석이 됩니다. 배움이 있으려면요. 나를 비워야죠. 나 지금 이만큼 다 아는데 뭐 강의장에 앉아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똑같다 그러면 성장이 없겠죠. 다 비우고 들으면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13번째. 이것도 너무나 멋진 얘기 같아요. 가을상다운 지혜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는 파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것이다. 팔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메 제품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팔리는 거죠.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좋은 제품들이 세계 탑 넘버 원들인데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탁월한데 이걸 뭘 팔겠어요. 제대로 안내해주면 다 써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제품 포장은 우스웠지만 세제 몇 가지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해주고 이거의 플랜이 세제 하나지만 우리가 요즘 그 얘기는 잊혀졌지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호프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호프, 소프 비누가 아니라 소프는 희망을 제가 지금 전하는 거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도 이 많은 제품 뒤에는 호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의 희망, 삶의 희망. 열심히 쓰고 제대로만 알리면 된다.
14번째,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당신의 네트워크 안에 몇 명이 수입을 키울 수 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본인도 가오르상도 생각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고요. 우리도 다 봤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갔죠. 22개국에서 7,000명이 와가지고 이 까오슝에서 우리가 미팅을 했잖아요. 글로벌 랠리를. 야, 애니타 크라운 앰베서더님하고 써니 사장님하고 또 저희 또 일부 몇백 명 저희도 갔으니까 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미팅이 된다는 것도 이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상상은 못했을 거예요. 좀 더 어느 정도 되겠지. 이게 여기 계신 분이 본 거라면 10년 뒤에는 더 얼마나 커질까요, 이게.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있을 때야말로 사람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저는 제가 그 딱 3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후원을 해봤어요. 지금이 그런 때이길 바라요. 처음에는요,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처음의 마음이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IBM이라는 거를 제가 놓고 할 만큼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3%대 이런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회사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말 최고로 달리고 있을 때 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가족과의 여행도 못할 것 같고 남을 도와줄 수도 없을 것 같고를 내 선배 속에서 봤기 때문에 절망해 있을 때 아메를 만났어요. 아메는 나에게 최후의 수단이고요. 최후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막 그때 열심히 했죠. 막 루비 GP가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GP 때 저 그때 그 동그라미 쉬면요 400명이 넘더라고요. 회원들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회원은 많죠, 그죠? 그거를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언제였냐면 두 번째는 이런 때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서를 향해서 가다가 한 3개월쯤 가서 마지막 레그가 GP 할 때 저는 중지하기로 했어요. 그 한 레그 때문에 더 못 가겠다. 제 대학원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 괜히 잃겠다. 제가 그만뒀어요. 딱 그만뒀는데 나는 이제 그럼 9월 1일부로 수석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다 알아요. 퀄리파잉 수석 다이아몬드로 큰 행사장에서 제가 무대에 섰기 때문에 9월 1일부로 저 9월 1일 수석 다이아몬드 되는 거라고 알고 있지.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제 그룹원들 만날 때마다 저 이번에 수석 못 가거든요. 이러고 돌아다니진 않겠죠, 그죠? 저는 열심히 더 극복하려고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있다가 우리 파트너 리더분이 저를 자기 그룹에 초대했어요. 이것처럼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 그래서 저를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업라인. 요번 회계년도 9월 1일부로 수석 다이아몬드 되실 유니크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안 듣고 강의를 했어요. 즐겁게 막 할 텐데 그 말을 딱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고요. 갑자기 혼비백산 돼가지고 제가 강의를 못했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처음처럼 명단을 완전히 새로 뒤집어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업을 해나가면서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할 때 이미 저는 크라운 앰베서더도 됐고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됐고요. 이미 다 높은 위치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그 결정을 했을 때 이 모습이에요. 제가 다시 나도 20레그 했었지만 다시 20레그 한다 그러고요. 동그라미를 20개를 그려놨어요. 저는 아는 바 없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 얘기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고리짜게 해서 너한테 거절한 사람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요. 우리 교대에 있는 커피숍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수영 배우는 수영장에 아침에 갔을 때 수영 선생도 후원했고요. 옛날에 IBM에 있다가 가물가물했던 사람 막 뭘 궁리하고 해갖고 떠오르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요. 그 20칸을 다 채웠어요. 20칸을 다 채워서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여기다 써놨냐면 스티커로 야장 스티커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러 장 있죠. 무슨 미팅에 내가 초대했고 무슨 미팅에 초대했고를 할 때마다 붙여서 어떤 사람은 겹겹이 쌓여 있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하니까 62레그예요.
62명.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사업했으면 큰일 났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누군가는 소비자가 되고 누군가는, 제가 이거를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됐었다면 저는 거기서도 또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돼서 제가 이거를 이만큼 열심히 하면서 그 중에 몇 명만 제가 하고 이거를 그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죠. 그 당시 처음처럼이라는 건요, 제가 다시 정말 간절한 게 생기니까 처음처럼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저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다 리더가 된 것도 아니고 리더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면서 이 친구하고 같이 하면 좋겠어. 너도 같이 해서 SP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같이 해보자. 그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꿈과 목표를 이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15개까지의 가오르상 얘기를 제 경험과 맞물려서 했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꿈과 목표를 이룬 과정을 제가 요번 행사하면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꿈과 목표를 이룬 과정은 첫 번째, 꿈이 우선 선명해야 돼요.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청사진이 있어야죠. 건물 모양이 있어야지 그게 나오겠죠. 저는 우리 행사를 하면서요, 항상 어떻게 온라인 시대에 멋있게 할까. 근데 이 나훈아 쇼를 보면서도 저런 모습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메이에서 딱 얼마 전에 할 때도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LED 이런 거에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표현하면 이 행사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언제 할까에 대한 게 이제 목표겠죠. 목표란 선명한 모습에 기한을 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온라인 그 세미나를 할까 해가지고 제가 그린 거죠.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벽도 되지만 이렇게 온라인 우리 줌 화면이 거기서 뜨기도 하고 여기서 PPT도 나오고 가운데 막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서 했어요. 언제? 2001년 1월 9일 날. 정말 중요한 건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명쾌한 목표와 시점을 정하고서요. 사실 9일 날인데 제가 9일 날 전에 그 주 월요일에 장비를 새롭게 세팅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방송을 미리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해야 돼요. 제 다이어리 보면요. 새까맸어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저는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어떤 게 한계인가? 웬만한 건 다 보니까 이룰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다른 데서. 두 번째, 시간적으로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이거 본격적으로 제가 밴드 찾고 있는 게 10일 정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또 생각했고, 세 번째는요. 가다 보면 이런 문제점,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니까 다 문제점 투성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우리도 아메이를 잘한다 그러죠. 잘한다고 하는 경험 있는 사람 다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대체로는 풀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풀었다는 거죠. 웬만한 건. 그게 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꿈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목표가 확실하고 그리고 나서 시점이 명쾌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서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판에 벽을 느끼게 됐어요. 이건 과연 되는 건가 말하겠는데 충격이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 레그가 뭐 에메랄드가 간다 그럼 세 레그가 있는데 한 레그가 생각만큼 막 이상한 일이 막판에 벌어졌어요. 상당하죠, 그죠?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이걸 영상을 어디에 넣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반밖에 보통 못 나오는 걸 그러니까 전 몸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좁은 강의장에서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다 했는데 충격이 뭐냐면요. 이거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디자인해서 그 2D, 3D는 아니고요. 입체는 아니고 평면적으로라도 요게 불빛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달라고 제가 의뢰를 했더니요. 이렇게 왔어요. 저는 한 3일쯤 지나서 이렇게 와서
지금 내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요? 이 두 개를 주고 줌으로 우리가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그림의 기초에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서 여기서 불이 요 바가 약간씩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구현이 약간 그거를 마지막 날 이렇게 와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맞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이제 양보하고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저한테 준 이게 전 그림이지만 확대하면 화질이 이게 안 좋대요. 화질을 좀 좋은 걸 달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저 못 그려요. 내일 아침까지 이걸 어떻게 그려요? 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이게 밤 1시. 난 이제 몇 시간 뒤면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10시부터 리허설 해야 되고요. 1시에 심각한 고민을 했죠. 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맡겨도 답이 안 나오겠다. 딱 나왔어요. 저 퀄리티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실감이 나긴 하겠어요? 포기해야 할 것인가?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우리는 포기란 건. 그럼 내가 만들어야죠. 뭐 포기하는. 내가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제 퀄리티라든지 뭐 이게 그림이지 입체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뭘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마음속으로 벽은 대단한데 아침까지 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되는 일인가 했는데 끝까지 해내기로 결정을 했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 다 이제 다른 건 준비가 다 됐는데 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마음이 선명해졌고요. 품질은 가급적 최고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데드라인은 절대 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데드라인 속에서 최고로 품질을 높이는 거에 방법을 찾자라고 고민을 하다가 딱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상황이죠. 심각한 벽에 만나고 해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그 전에 상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진이가 나타나는 게 진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우리가 사업하다가 SP를 가야 되는데 막판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안 되는 일이 벌었어요. 제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취소하고요. 근데 내가 해내기로 결정하면요. 갑자기 어쩌면 옛날에 그 제품을 얘기했던 사람이 확 떠올라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갑자기 상상치 못했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요. 야, 너 아메이 하는데 그 정수기 지금 한다며? 나 좀 살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진이가 나타난다니까 진이가. 아메이 속에서 진이를 만나길 바라요. 그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각한 벽에 만나서 절망할 수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해내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렇게 3D로 이건 2D가 아닙니다. 그림이. 디자이너들은요. 이걸 몇 시간에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이 불빛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불빛이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런 화면이라는 거예요. 3D로.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이 영상 만드는 제야의 고수의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밤 1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4시까지 작업을 할 때 있대요. 4시 끝나고 나서 저에 대한 믿음도 있었거든요. 4시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할 테니까 8시까지는 하겠대요. 저희가 할 테니까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끝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정말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전화위복. 저는 살면서 언제나 전화위복이라는 단어 잊지 않길 바래요. 오늘도요, 강의사장하고 여기 이 강의하기 전에 차가 하도 더러워서 옛날에 근처에 있었던 주유소 겸 세차장을 찾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엄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비로 찍어, 여기 강의도 해러 와야 되고, 그래서 내비를 찍어가지고요. 하여튼 주유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세차도 하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요. 와, 세차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쓰기로는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써있더라고요. 세차를. 전화위복.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모두는 제가 한 것보다 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자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해낸 것만큼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믿기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 안 보이는데요? 그런 재능은 나한테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믿고 행동하면 볼 수 있고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CA 여러분들의 꿈 안에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A70에 잘 A7070 70일간의 습관을 잘 해서 저는 그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와서 너무나 좋잖아요. 중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수단을 바꾸더라도 순간순간 이 중요한 목표 놓치지 않으려면 중간 체크를 계속해서라도 나는 어떻게든 해낸다. 그 마음이 오늘부터 무장이 된다면 2022년도에 에메랄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은 쓸 거고요. 2029년 H70의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참가하게 될 겁니다. 꿈을 혼자 꾸면 꿈이지만 저희 전부가 함께 또 문현희 한택수 리더님 그룹이 함께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소명같이 느끼는 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무 밝게 웃죠. 저는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아 갖고 안 보이려다가 처음 보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치 리브 창업자도 저도 굉장히 있고 이때 사인을 해준 건데요. 같은 날 2개를 해주셨어요. 뭘 해주셨냐면 제가 이미 2007년도면요 이미 40포인트 했을 때예요. 그때 와서도 또 사인 받고 막 이러니까 리치 리브 창업자 이렇게 썼어요. Congratulation 해갖고 줬어요. 축하한다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옆에 쓴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여기 저는 기독교 아닌 분도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만일 너가 오늘 죽는다면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아느냐? 당신의 대답이 헤븐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why 신이 너를 왜 인도하려고 하냐? only one answer 그렇게 써놓군요. I believe and accept Jesus Christ as my 수본이요. 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때 저는 뭐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 말이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분의 돌아가셨을 때 이 회고록이 아주 험불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비싼 양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아주 험불하게 몇 장인데 그 속에 창업자분 가족들 얘기들만 다 나왔는데 저희 부부가 웃는 모습이 좋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꿈에는 한계가 없음을 믿었던 사람 해가 이분이 나왔는데 이 말을 저도 믿습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다. 여기 계신 분이 지금 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실제로 한계가 없어요. 여기 지금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믿고 열심히 한다면 삶이 더 신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지는 멋진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다 마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제와 달리 아까와 달리 그래도 오늘 뭔가를 결정하고 새롭게 선명의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안 믿어져도 믿으면서 여기 계신 분의 미래를 지금 그 생각이 현실로 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무대의 주인공 되십시오. 화이팅! 네.